다시 할게요. 2017년 1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21번. 초고압 송전계통의 단권 변압기가 사용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는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뭐 승합기로 사용한다든가, 승합할 때 승합기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농용유도전동기의 기동보상기 기동법에서 뭐가 들어가죠? 여기도 단권 변압기가 들어가죠. 보상기 기동할 때도 단권 변압기가 사용합니다. 이런 데 사용하고요. 또 우리 실제적으로 한전의 변전소에 가시면 Y, 델타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이 단권 변압기 몇 대 가지고? 세 대 가지고 이렇게 결선을 하죠.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요건 한 상만 그린 겁니다. 한 상만 그려보면 한 상을 R상이라고 했다. 이건 R-상이다. R2-상이다. 이랬을 때 요것을 가운데 중성점을 저쪽 대지에 접지를 하면, 직접 접지를 하면 이것이 단권 변압기 이런 게 세 대가 있는 거죠. 예, 세 대 가지고 Y결선 첫 번째 R상과 중성점 접지, 2차 측 R-상과 중성점 접지, 3차 측 R2-상을 다른 것하고 다 무슨 연결했겠어요? 델타 연결했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단권 변압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다? 3권선 변압기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3권선 변압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첫 번째, 효율이 높다. 이유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효율이 높다. 예, 효율이 높습니다. 효율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코일을 양을 원래 단상 변압기입니다. 단상 변압기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R상 하나, 요게 순수 R상입니다. 뭐 또 여기에 S상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S상 하나, 뭐 이것들을 전부 다 코일 양을 상당히 많이 써서 끝점은 전부 다 Y결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Y결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깊게까지는 안 그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코일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단권 변압기는 효율이 높다. 두 번째, 단락전류가 작다. 단락전류는 좀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좋은데 단락전류 IS라고 하겠습니다. 쇼트전류 IS가 대단히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단락전류 IS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죠. %Z분의 100의 IN으로 계산합니다. 임피던스 값이 코일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얘가 작아지다 보니 단락전류는 커지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1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2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22번. 어떤 화력발전소의 증기 조건이 고온원 섭씨온도로 540도를 주어졌습니다. 그죠? T1이라고 할까요? T1이 540도입니다. 섭씨온도로 주어졌고요. 두 번째, 저온원 T2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T2 온도가 30도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이 온도 간에 움직이는 카르노트 사이클의 이론 열효율은 몇 %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카르노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트 사이클. 우리가 발전소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고요. 물론 드럼 장치가 있어서 여기서 물을 보일러 수관에다 공급을 해주게 돼 있죠. 이런 드럼 장치가 있고 이런 수관이 있고 보일러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일러는 불을 떼줘야 되겠죠. 불을 떼주면 뭐가 되는 거지? 이 수관에 있는 물이 100도씨에서 뭐가 되죠? 100도씨에서 보글보글 비등을 합니다. 그죠? 끓기 시작하죠? 비등을 합니다. 이 같은 온도로 계속해서 비등하는 물을 계속해서 가열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습증기가 됩니다. 습증기가 됩니다. 얘를 다시 계속해서 100도씨로 가열해주면 습이 없어지는 건조증기가 됩니다. 건조포화된다 해서 건조포화증기가 됩니다. 건조한 포화증기가 된다. 얘를
발전소에 과열기라는 걸 통과시키면, 과열기를 통과시키면 건조 포화증기가 과열 포화증기가 됩니다. 과열 포화증기가 됩니다. 이 과열 포화증기는 대략 몇 도쯤 되느냐? 538도에서 540도 정도 되는 이 뜨거운 증기를 어디다가 관을 통해서 터빈에 보내게 되겠죠. 터빈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터빈의 입구 온도가 약 538도라고 한다면 터빈 출구의 온도를 대단히 낮춰준다면, 얘를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540도를 뭐 30도로 이렇게 낮춰준다고 하면 뭔 낙차가 생기느냐? 열의 낙차가 생기죠. 그죠? 열의 낙차가 생깁니다. 열은 연력학 법칙에서 뜨거운 점에서 낮은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된다? 증기가 확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낮추는 방법은 바닷물을 끌고 와서 여기다 순환을 시켜주는 복수기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복수기를 설치하고 그 복수기에서 맨 앞쪽은 방울이 뽀글뽀글 맺히겠지만 나중에 맨 뒤쪽에 가시면 방울이 아니라 물이 쫙 쏟아집니다. 이 물을 다시 받아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에 아직까지 따뜻한 물을 뭐한다? 보일러에 보내주는 이런 큰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을 때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카르노 사이클은 이런 물을 데펴서 어떤 발전소를 돌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를 가스를 돌려서 얘를 발전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출력이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해보니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절대 불가능한 사이클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이클이 뭐냐면 카르노 사이클이고요. 이 사이클을 응용해서 실제 증기를 데펴서 이 발전소를 돌리기 시작한 사람이 랭킨이라는 사람입니다. 랭킨. 같이 친구긴 한데 랭킨 사이클을 실제 구현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이클, 랭킨 사이클, 그 다음에 카르노라는 사람은 이상적인 사이클을 구현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효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효율을 구하는데 효율을 그냥 구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섭씨 온도라 그랬는데 요 T라는 놈은 단위가 K인 절대 온도가 됩니다.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입력분해 입력이 T1이라고 한다면 출력이 T1-T2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출력이 되겠지. 왜? 자, T1 입력에다가 얘 손실을 빼주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됐으면 딱 좋겠는데 절대 온도로 바꾸다 보니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보다 몇 도? 273도 더 큽니다. 그죠? 273 플러스 540분의 얼마야 된다? 273 플러스 540 마이너스 273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30도를 해주면, 곱하기 100% 해주면 여기 밑에 나오죠? 여기요? 카메라 여기 밑에 나와요? 네, 나와요. 예.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도 나오느냐?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효율이 16분의 출력입니다. 크게 62.7%가 되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을 좀 보죠. 23번은 그림과 같은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Z0, Z1, Z2가 주어졌다. 이때 다음 그림, 옆에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Z, 여기도 Z 성분, 여기도 Z 성분, 그 다음에 중성점에 ZN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은 표기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이고요. 얘가 R상이라고 하면, 얘가 S상이라고 하면, 얘가 T상이라고 하면 요 접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R상 거 하나 끌고 와서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S상 거, 그 다음에 T상 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접지를 전부 다 합니다. 얘도 ZN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병렬로 연결된 것을 합성을 했습니다. 합성을 해서 지금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Z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병렬 합성이다. 저항을 합성해보자. 저항을 합성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R성분, R성분, R성분이다. 얘를 합성하려면 M분의 R이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의 R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표시를 할 때 3분의 1의 R로 표시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책에는 ZN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단 얘기는 얘네들 병렬 연결이 3ZN, 3ZN이구나. 원래 생겨 먹은 놈이 얘네들을 개수로다가 3ZN 하나를 이렇게 병렬로 합성해 봤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3분의 3ZN이 되더라. 결국은 33지워지니 표기할 때 ZN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느 한 상이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Z값 하고 얘하고는 대지를 통해서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크기가 3ZN이구나. 아, 이렇게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상분은 대지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Z0 값이 얼마더라? 3ZN 플러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Z가 있고 ZN1이나 Z2는 정상분이나 역상분입니다. 정상분은 모다를 기동할 때 정회전하게 하는 놈. 그 다음에 Z2는 역상분은 모다를 기동할 때 모다가 돌지 못하게 역회전하게 작용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들 두 개는 대지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지를 통하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어? Z0 영상분만 따로 있고요. 그러면 대지를 통하지 않는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그 크기는 어떠냐? 같으면서 뭐와 크기가 같다? 선로만 통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여기 Z값만 고려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좀 보시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Z0는 Z 플러스 3Z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1이나 Z1은 그 크기가 같으면서 뭐다?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값 Z를 이렇게 표시해줬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Y결선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Y결선을 해놨는데요. 지락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지락고장 시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일선 지락고장이라고 할게요. 또는 이선 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임피던스는 Z0, Z1, Z2 값을 다 고려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간이 두 선이 이렇게 단락이 됐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I2S라고 하겠습니다. 두 선이 단락이 되면 고려해야 되는 임피던스가 영상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얘는 대지로만 통합니다. 대지로만. 그렇기 때문에 Z1과 Z2가 고려된다. 다음에 삼상단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삼상단락 이렇게 세 가닥이 다 단락이 됐다. 그럼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평형상태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평형고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들은 불평형고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3S는 어떻게 되느냐? 뭐만 고려하느냐? 정상 상태다. 이거는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Z1만 고려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회로이론 시간 또는 기기 시간, 전력공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이런 거. 우리가 I다. 고장전류 구하라. 그러면 Z분의 2로 다 해석을 하셨을 거고 이 Z값은 R 플러스 J의 X값분의 2라고 표시를 하셨을 겁니다. 이때의 이 I값은 삼상단락이 되어 있는 평형상태의 고장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임피던스는 결국 무슨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다 이 말이에요. 정상분 임피던스다. 정상분 임피던스로 상전압을 나눠주면 고장 전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분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고장들은 불평형 고장, 불평형. 자, 이런 고장은 평형 고장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을 볼게요. 24번이 맞나요? 예. 피레기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피레기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 피레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보시면 피레기라는 것은 가공선이 됐든
어떤 선이 됐든 가공 송전선로가 됐든 배전선로가 됐든 선로 뒤쪽에는 반드시 TR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765kV를 송전받아서 345로 변압해서 사용하고 싶더라. 그때 TR이 있을 건데요. 이 TR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TR에 어떤 뇌가 쳤습니다. 이렇게 T1차 측에 TR 1차 측에 송전선로에 뇌가 쳤어. 그러면 이때 상용주파 60Hz만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압이 또 오죠? 뇌에 의한 이상전압, 이만한 전압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TR은 뭐로 되어 있냐면 얇은 코일로 되어 있죠? 코일로 되어 있으니 이 코일이 1차 측 코일이 있을 거고 2차 측 코일이 있을 텐데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 어느 전압까지는 견딜 수 있게 절연 강도를 높여놨습니다. 뭐를? B라는 것을 높여놨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인슐레이션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절연 강도를 정해놨습니다. 다 어느 정도 전압까지는 정해놨지만 이렇게 높은 전압이 들어와 버리면 변압기는 당연히 절연이 파괴됩니다. 절연이 파괴될 것이다. 그럼 쟤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R 1차 측에 가까운 곳에 TR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피레기 라이트닝 얼스터 LA를 설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 볼까요? 이 TR의 코일의 임피던스는 합성하면 약 8,000ohm쯤 됩니다. 8,000ohm. 여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레기는 LA는 제1종 접지 공사합니다. 1종 접지는 10ohm이라고 외워놨어요. 대지에 지구에 15ohm 이하로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값은 몇 ohm? 15ohm. 자, 그러면 이상전압이 왔다. 8,000ohm짜리로 갈 것이냐? 내가 길을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가보니까 아주 작은 갭이 있지만 전원 측과 대지 측의 갭이 이 정도밖에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 높은 전압이 들어오니까 얘가 피레기가 뭐한다? 아크를 발생합니다. 아크를 발생하면서 도전로를 만들어주고 그 도전로를 통해서 이상전압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방전을 시작하겠죠. 방전을 시작하다가 어느 전압 이하가 됐더니 얘가 이만큼으로 제한이 됐어요. 전압값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제 대지로 다 빠져버리고 전압값이 요만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요만하게 작아졌다. 이만하게 작아지다 보니까 아크도 끊어집니다. 아크가 끊어지면 그 전압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 TR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내가 이 전압은 견디겠다. TR이 이 전압은 견디겠다. 대신 나 이 전압에는 못 견딘다. 이렇게 큰 전압에는 못 견딘다. 그래서 이때 피레기를 설치하고 이 큰 전압을 대지로 어느 정도 빼줬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에 아직 남게 되는 요 전압, 줄였을 때의 전압, 이 전압을 우리가 제한하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레기 제한 전압은 이상 전압 시 대지로 방전 후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을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다시 보시면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피레기는 1번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용주파 우리 60Hz 이 낮은 전압에는 피레기가 동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고장이 아니니까. 그래, 이 전압은 높여놔야 된다. 60Hz에서 방전하지 마라. 전압이 낮을 것이 아니라 높아야 된다. 답이 벌써 1번이네요. 그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충격파에 방전하는 개시 전압은 낮을 것 맞습니다. 이 피레기는 이런 충격파가 들어오면 TR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방전을 시작하는 이 전압, 그 전압은 낮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자, 우리가 여기서 속류는 뭐냐? 속류는 피레기가 방전을 이제 끊었습니다. 방전을 완료했습니다. 피레기가 방전을 완료하고 나서 우리 상용주파수하고 같이 겹쳐서 들어오는 전류가 있어요. 그 전류가 어떤 전류냐? 이 제한된 전압에 또 상당히 큰 전압입니다. 이 제한된 전압도 상당히 큰 전압인데 그 전압과 같이 상용주파 60Hz와 같이 들어오는 전류, 이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하느냐? 얘를 속류라고 합니다. 속류. 상용주파수에 이어서 들어오는 전류를 속류라고 한다.
이 속류도 역시 피레이가 잘 차단을 해야 되겠죠. 잘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류 차단 능력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제한 전압은 낮을 것. 예, 최대한 낮게 제한하는 게 TR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한 전압은 낮을 것.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보죠. 25번. 비접지식 손전술로에 있어서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흐르냐 그랬어요. 비접지식 송전술로에 있어서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선지락이 됐든 이선지락이 됐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영상분 전류가 대지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I0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접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접지식. 이런 비접지식에서 직접접지 방식도 따로 있죠. 직접접지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지락 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보죠. 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직접 접지 계통에서의 지락 고장 전류는 3 곱하기 영상분 전류에 영상분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영상분 전류의 3배만큼이 대지를 통해서 다시 변압기의 중성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접 접지 계통에서의 지락 전류 크기는 3I0 값이네요. 대단히 큰 전류입니다. 아주 큰 전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접지 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영상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영상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류가 큰 것이냐 도대체 작은 것이냐. 우리 이 영상분 전류는 비접지 계통에서는 접지가 있다면 접지점을 타고 들어가겠지만 여긴 접지점이 없다 보니 어디로 타고 들어간다? 이 선로를 이렇게 타고 공중부양한다고 해야죠. 네, 공중부양합니다. 쉬운 말로. 자, 무슨 소리냐? 선로와 대지 간에는 항상 정전용 C가 이렇게 콘덴서처럼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선로에는 플러스 전류가 흘러. 대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번을 하든 회전자계처럼 회전을 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콘덴서에 마이너스 플러스 충전이 되겠죠. 그 콘덴서처럼 충전된 전류를 타고 올라가니 이 값은 이 선로에다가 영향을 아주 작게 주겠죠. 아주 작게 줍니다. 그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선로를 C에 의해서 충전한다 해서 충전전류라고도 합니다. 이 충전전류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충전전류는 크기가 용량성 리액턴스인 XC분의 각각 한 개의 상의 전압이 충전된다는 전류를 우리가 충전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충전전류는 그 크기가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하나, 두 개, 세 개의 영향을 주겠죠. 사실은 이렇게 영향 주진 않습니다. 약간은 야매성이 있어요. 이거를 정석대로 풀으려면 칠판 하나까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지락된 사항에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풀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칭자표법을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냥 얘도 고려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j2의 3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이 얼마다? 요렇게 된다. 그러면 얘를 번분수로 한번 풀어보자. 번분수로 곱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j2의 3 오메가 c2 값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전압에 비해서 전류는 충전 전류는 이 허수값 실수 2인 2값 외에 이 허수값은 IC에 대해서 2가 몇 도 앞선다 뒤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3 오메가 C2의 각 90도만큼 앞섭니다. 뭐가?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몇 도 앞선다? 90도 앞서는 앞선다 할 때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그러죠? 진상의 전류다. 진상성분이다. 진상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앞선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전압 곡선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전류가 어떻게 돼 있다? 전압보다
위상이 몇 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다. 전류는 90도 앞서 있다. 얘가 뭐다? I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90도 앞서 있는 전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에 있네요. 고장상의 영상전압보다 얘 영상분 전압이 되겠죠. 예, 영상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비접지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아유, 25번인가요, 지금? 네, 25번은 풀었네요, 그죠?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에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코로나 현상. 이런 거죠, 코로나? 우리가 송전선로, 765 송전선로, 345 송전선로, 154 송전선로 이런 데 밑에 가 계시면 순간적으로 지직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송전선로가 이렇게 했을 때 교본자기가 이렇게 한 상에 흐르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전압의 최고점에 오면 그때마다 전압의 최고점의 공기절연이 파괴됩니다. 왜 파괴되느냐? 우리도 공기도 절연체인데 이 공기절연체에 AC 21.1kV를 가하면 1cm에 뭐가 깨진다? 절연이 파괴됩니다. 필기하실 때에 분명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DC는 몇 킬로볼트? 30kV를 인가하면 1cm당의 공기절연이 파괴됩니다. 결국은 이 전압이 높은 점, 최고점에서 공기의 절연이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1번, 전선을 부식시킵니다. 예, 전선을 부식시킵니다. 두 번째, 코로나 현상은 전력 손실을 일으킨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 현상은 전력 손실을 일으킵니다. 우리 전력 손실 시, 코로나 손실 시은 어떻게 됐었죠? F 플러스, 이렇게 하죠. 델분의 241, 가로 열고 F 플러스 25, 가로 닫고 누트, 2D에다가 곱하기,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쓰겠습니다. 대전압 마이너스, 얘가 코로나 개시전압, 코로나 시작하는 전압에 자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단위가 킬로와트파, 킬로메타파, 한 개 라인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자, 무슨 소리냐? 2번에 코로나 현상은 전력 손실을 일으킨다. 코로나 현상은 전력 손실을 일으킨다. 네. 손실이 이만큼 커지더라. 왜 그러냐? 코로나 현상을 일으킬 때마다 주파수는 몇 조파수가 들어오냐면 예크이가 3고조파가 포함이 됩니다. 원래 1F 기본파이던 것이 3고조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값하고 예값은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고요. 3번,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전파장애가 일으킨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직 할 때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원이 파괴될 때마다 TV에 영상이 일그러진다든가 뭐 RFI라고 할까요? 예. 라디오 프리퀀시에 의해서 소리가, 음량이 깨지는 인터퍼런스 현상, 이런 장애 현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4번. 현재는 4번이고요. 손실을 시기해서 주파수는 현재는 1승에 비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7번을 좀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문제는 가공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너무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이거는 몇 번이에요?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 허용전류 외에 답이 1번에 있네요. 그죠? 27번은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28번을 좀 보겠습니다. 28번. 조상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조상설비. 우리가 조상설비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송전단이 있습니다. 송전단이 있어요. 소수식의 전압 VS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몇 킬로미터가 됐든 어떻게 됐든 끌고 와서 우리가 변압기라는 걸 이용해서 수전단의 전압을 받고 있습니다. 니시브 측의 전압 VR을 이렇게 받아서 부하를 아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야간 경부하가 되면 얘를 끊어버리겠죠? 경부하, 무부하 상태, 부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상승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부하를 끊었는데 왜 전압이 상승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대지와 전선이 이렇게 공중에 포설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거리가 길수록 정전량 C에 의해서 뭐 된다?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 전류가 여기 흐르고 충전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XC분의 2로 얘도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전단의 전압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럼 장거리 송전선로가 될수록 얘 값이 자꾸 올라가겠네요. 그죠? 예, 장거리가 될수록 자꾸 올라가고요. 야간 경부화, 부하를 안 쓰게 되면 전압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부하를 쓰면 얘가 생기기 이전에 부하 전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었는데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부하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경부가 됐을 때 전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를 소고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럼 전선을 갖다 대지로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여기다가 니액터 성분을 달아주면 되겠죠. 얘를 보상할 수 있는 XC 성분을 보상할 수 있는 니액터 성분을 달아주면 된다. 그게 뭐예요? 결국 대책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병렬 리액터를 불로 리액터를 설치해주면 되죠. 이런 것들이 조상설비가 되는 겁니다. 조상설비 그죠? 예, 얘가 조상설비고요. 또 부하를 너무 많이 썼어. 이번에는 부하를 많이 쓰면 전압이 이번에는 부하 전류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전압이 낮아집니다. 니시브 측의 전압이 낮아진다. 그러면 전압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전압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 110V가 필요하면 110V를 그대로 받고 싶은데 전압이 낮아지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를 달아서 콘덴서를 달아서 뭐 하면 돼요? 전압을 높여주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두 개가 조상설비다. 이런 조상설비를 이번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전압 떨어질 때마다 투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발전단이 됐든 우리 수전단이 됐든 여기다가 조상설비를 설치합니다. 조상설비 중에서도 노타리 콘덴서라 그래서 얘가 뭐냐? 동기 조상기를 설치합니다. 동기 조상기를 설치한다. 얘는 모타입니다. 모타. 이런 모타를 가지고 과여자 하면 어떤 성분이 계통에 진상 성분이 공급되는 것이고요. 얘를 부종여자 했다. 그러면 계통에 무슨 성분이 공급된다? 지상의 성분이 공급됩니다. 자, 부종여자 하면 지상의 무효분이 공급되고요. 얘를 과여자 하면 진상의 무효분이 계통에 공급이 된다. 진상 성분 콘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지상 성분 리액터 같은 성분의 역할을 하더라. 얘들은 회전기이기 때문에 모터기 때문에 어떻다?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얘들은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더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설비들이 들어가고 있냐면요. 계통에 이런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상설비를 이런 걸 달아줍니다. SVC라는 걸 설치한다. 스태틱, 정지형, 바의 단위, 무효전력의 단위죠. 무효전력을 보상해주는 컴펜세이터 SVC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가 됩니다. 무효전력 보상기. 네, 무효전력 보상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를 계통에 투입해줘서 이런 동기조상기의 역할을 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왜? 얘는 못 알아 비싸고요. 얘는 그냥 전력전자 소자입니다. 소자. 사이리스터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좀 저렴하다. 얘는 너무 비싸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조상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2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28번은 2번에 나와 있죠.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는 ASS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실기 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조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우리 원자력에서는 얘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우리가 원자력 쪽의 문제다. 우리 원자력은 이렇게 운전을 하죠. 뭐 하죠? 핵을 뭐 한다? 분열하죠. 핵분열 시킵니다. 핵분열을 시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라늄을 이만큼 1g을 캐왔습니다. 우라늄 1g을 이렇게 캐오면 이 안에 성분이 우라늄 238이 99.3%가 있고요. 우라늄 요만큼 있는 것이 뭐냐면 3%를 제외한 0.7%가 우라늄
239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0.0 몇 %에 0.00 몇 %입니다. 이거에 토륨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뭐 토륨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주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9로 되어 있는데 얘들은 핵 중성자를 이렇게 충돌시켜도 얘들은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열이 되는 게 누구냐? 얘들만 분열이 됩니다. 우라늄 239만 분열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런 우라늄 239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얘가 분열을 한다 그랬으니까 분열이 뭐냐? 중성자가 하나, 두 개, 반 정도가 이렇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얘가 증식이 돼버려, 증식. 이 증식이 되는데 이 증식된 놈이 속도가 있습니다. 그때 속도가 2메가 전자볼트, 약 10의 6승 전자볼트의 값이 의 속도로 분열돼서 나와버립니다. 튕겨 나옵니다. 저기서 튕겨 나오는데 얘들이 같은 항상 2메가 전자볼트의 속도를 유지하느냐? 아주 대단히 빠른 시간에 1메가 전자볼트 이렇게 변하고요. 그거를 빨리 뭐한다? 우리는 감속을 시켜야 됩니다.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감속제라는 걸 넣는데 그 감속제를 통과하고 나면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0.025 전자볼트가 만들어집니다. 10의 6승이었는데 굉장히 작은 전자볼트 값이 나오죠. 이 작게 나온 값을 우리가 핵 연료의 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 이래요. 우리나라가 다 0.05 전자볼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핵 분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는 핵융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은 핵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핵 융합을 합니다. 이 원소들이 뭘로 되어 있느냐? 얘는 삼중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수소. 이 삼중수소는 지네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 핵융합을 합니다. 핵융합. 온도 올라가는 게 우리도 온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핵 분열해서 증기의 온도를 높여서 그래갖고 증기 온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발전을 하는 건데 얘들도 마찬가지 발전소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열을 만들어내는데 뭐 15도가 될지 얼마가 될지 추산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었는데 인공태양도 온도가 약 수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1억 도씨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가능해졌는데 그럼 뭐냐? 왜 못 만드느냐? 얘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1억 도씨가 되는 얘 담을 그릇이 없다. 어찌됐든 그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다음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답이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답부터 불러드리면 3번에 답이 있다. 그래서 가나다에 한번 넣어보시고 답을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별도의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29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30번이 된다. 30번. 자, 30번은 경간 200m, 장력 1000kg, 하중 2kg 파 메다당 2kg인 가공선전의 2도를 구하시오. 이렇답니다. 자, 대지가 있고요. 여기에 전주의 경간이 S라고 표시한다면 200m고요. 여기에 전선을 가설해놨는데 전선이 수평으로 가설은 안 되고 다 이렇게 전주를 쳐다보시면 알겠지만 축 처졌을 겁니다. 그 처진 정도를 우리가 딥이라고 했고요. 그 딥을 구하는 것이 8t분의 S의 자승이다. 그래서 8 곱하기 얘는 수평 장력이고요. 이렇게 가해지는 장력. 그 장력이 얼마 주어졌냐면 수평 하중이 주어졌고 장력이 얼마 줬냐? 1000이 주어졌네요. 1000분의 W가 전선 1m당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냐? 2kg이 주어졌네요. 그죠? 곱하기 S는 200의 자승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얘가 답이 1번 10m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1번을 보죠. 영상 별류기를 사용하는 계정기는 그랬는데 영상분이 생겼다 그러면 영상분이 생겼을 때 아까 20 몇 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분이 생겼다 그럴 때는 어떨 때만 지락고장이 생겼을 때만 영상분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1번 같은 경우는 영상 별류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상 별류기가 뭐야? CT 전류값을 읽는 놈 얘를 우리가 ZCT라고 하죠. 제로 커런스 트랜스포머 ZCT에 사용하는 계정기는 그랬는데 뭐 자만 찾으면 되겠어요? 보기에서
지락이 들어간 걸 찾으면 되겠죠. 지락. 몇 번의 답이 있어요? 예, 지락이 생겼을 때 생기는 거라니까 4번의 답이 있겠네요. 4번의 답.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죠. 32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안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 제너레이터 발전소 쪽에 얘가 100메가와트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우리 수용가 측에 왔는데, 수용가에 25메가를 쓰는 집이 있고, 또 25메가, 그 다음에 25메가를 쓰는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 만들어내는 만큼 쓰니까 전력의 수수가 잘 맞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싱크로나이징 하고 있다, 동기화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25메가 중에서 선풍기 하나 날개를 딱 떼어냈다고 하죠. 선풍기 한 대가 고장났어. 그러면 약간의 부하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고장이 또는 이렇게 부하가 탈락하더라도 발전기는 발전기치가 갖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관성 가지고 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때 안정도를 우리가 정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태 안정도. 자, 무슨 소리냐? 일부 부하가 탈락하거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와 부하가 싱크로나이징 하면서 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태 안정도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25메가 한 번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대단히 큰 전력이 탈락을 한 거기 때문에 발전기가 과속을 할 겁니다. 아마도. 왜? 날개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가속을 하겠죠. 발전기가 가속을 할 겁니다. 가속을 하더라도 지 관성에 의해서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큰 고장이 생기더라도 부하와 발전기가 동기를 유지하는 상태, 이때 상태를 우리가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자, 내 관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에 전압이 떨어졌을 거고 또는 전력이 떨어졌을 때 나를 좀 도와줘. 또는 AVR이라든가 여기에 조속기가 유량을 조절해서 우리가 전력을 내보내는 거죠. 유효 전력을. 이 내보내는 뭐 예를 들어서 조속기의 동작 특성이 고려됐다. 지 관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동작 특성이 관여되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동태 안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첫 번째 계통의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 첫 번째 선로 및 기계 리액턴스를 낮게 해주면 된다. 낮게 해주면 된다. 우리 안정도식이 있습니다. 안정도식에서 보시면 돼요. 안정도식은 X분의 ESER의 사인 델타입니다. 어떻게 나온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요점 정리하시면서 안정도 한계식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얘가 당연히 큰 것이 좋은 겁니다. 안정도 한계식이 큰 것이 좋은 것이다. 그때 리액턴스 X값은 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값은 평형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고장이 발생을 하면 빨리 차단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빨리 차단해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도 평형하게 유지되는 것. 무슨 소리냐? 25메가를 쓰다 25메가 탈락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빨리 투입해서 얘만큼 부하만큼을 발전기에 공급을 해줘버리면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얘가 있으니 당연히 전력 수수가 잘 맞는 거죠. 이렇게 안정하게 하면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2번에 보면 고속도 제페로 차단기를 사용한다. 맞네요. 그죠? 고속도 차단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중성점 주저절 방식 채용한다. 4번 AVR을 채용한다. 고속도 AVR을 채용한다. 그랬어요. 전압을 안정시켜라.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에 뭐예요? 중성점 주저절 방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과도한 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다음에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송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송전선의 단락, 지락도 증가하여 계통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경감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좀 잠깐 보시면 계통의 전압을 높인다. 단락전류를 경감해야 되는데 단락전류 IS는 %Z분의 100에 우리가 IN이라 그랬는데 IN은 3단이 다르면 누트 3 V분의 P가 되겠죠. 네. 전류는 누트 3 V분의 P가 됩니다. 이럴 때 전압을 높여주면 단락전류는 작아지니까
당연히 경감이 되겠네요. 단락절주가 경감이 됩니다. 2번 고장시 모선 분리 방식을 채용해라. 모선을 분리하면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모선이 있습니다. 모선 R상거, R상거, S상거, T상께 있고요. 여기 변압기가 있다고 하면 변압기에 R상거, S상거, T상께 이렇게 물려 있을 거고 여기서 송전선을 끌고 나갑니다. 송전선을 R상, S상, T상에서 3상, 3선을 끌고 나왔어요. 또 모선에서 송전선을 하나 더 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이 전부 다 무슨 연결되어 있다? 병렬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렬 연결을 풀어버려라 이 말이야. 모선을 분리해라. 병렬 연결을 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건데 우리가 직렬로 되면 저항이 R이면 얘는 직렬은 2R이 되겠지만 병렬이 R이 두 개 있다 그랬을 땐 R이다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R 값이니까 2개 분의 1R이 돼서 이렇게 저항이 작던 것을 저항을 크게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임피던스치를 크게 만들으라는 거야. 이렇게 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예,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 되는 거예요? 직렬로 되니까 커지네. 얘가 커지니 단락절주는 작아질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기와 변압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라. 임피던스를 작게 하면 안 되죠. 임피던스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락절주가 커지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 3번. 자, 그렇게 보시겠고요. 34번을 보겠습니다. 34번은 송전선로의 선택 지락계전기의 용도는 그랬는데요. 선택이 셀렉티브 그라운드 딜레이입니다. 이거 그림을 좀 잘 그려놨네요. 제가 이거 좀 응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R상이고 R상에서 빼냈으니까 R상이고 얘도 보면 R상이죠. 예, 이렇게 2회선이 갔다고 치죠. 3상 3선식이 2회선이 갔습니다. 2회선. 이렇게 2회선이 갔는데 한 상에서 R상 하나에서 고장이 났다고 하죠. 여기서 고장이 났습니다. 이 고장이 났는데 여기가 765kV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자. 이거 한 상 고장 났다고 해서 765V의 전압을 끊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전이 돼버립니다. 정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흐르던 부하전류를 어쩌로 보내버리면 돼? 이렇게 건전한 상으로 보내면 되겠죠. R상으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R상 중에서 어떤 쪽이 고장이 났는지 어떤 쪽이 지락이 됐는지를 검출해내는 놈이 누구냐. 여기다가 SGR이라는 놈을 답니다. SGR. 셀렉티브 그라운딩 릴레이를 설치하면 릴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셀렉티브 선택해서 접지가 된 것을 개전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선택 지락 계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이런 경우는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 1번이 되겠네. 1번이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그림 같은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답이 좀 쉽죠, 이거는? 예, 35번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서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로의 임피던스 성분만 고려하는, 선로 정수 해석에서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거리 선로다 그러면 뭐뭐만 고려하죠? R과 L만 존재하는 집중정수 회로 해석을 할 거고요. 중거리 송전선로다, 중거리다 그러면 R과 L과 C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 회로 해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다 그러면 장거리 송전선로다 R, L, C, G를 다 고려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포정수 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R과 L이 집중되어 있다. R과 L 성분은 뭐예요? Z 성분이 되는 거죠. 왜? R 플러스 J의 XL은 오메가 L 값이다. R과 L 성분만 고려했다. 임피던스 성분이다. 임피던스만 존재하는 그림을 그려줬겠네요. 여기서 이런 4단자 정수 A, B, C, D를 계산하시오 에서는 얘들을 알므로써 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송전전압을 얼마로 송전해줘야 될지 송전전류를 얼마로 송전해줘야 될지를 알 수가 있더라. 왜? ES는 A의 ER, 선로의 어떤 값, ER 플러스, 선로의 어떤 값 B 성분에다가 IR, 선로의 어떤 값 C에다가 ER 플러스, 선로의 어떤 값 D의 IR로 이렇게
전력 방정식을 세워서 얘들의 값만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전류값, 내가 원하는 전압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수용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A, B, C, D는 어떤 값들이냐? A 값은 선로를 포선했을 때 선로가 갖고 있는 전압비가 되죠. 전압. 얘는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선로가 갖고 있는 어드미턴스비, 선로가 가지고 있는 전류비가 됩니다. 전류비다. 그 A, B, C, D 정수를 구하시고 그랬을 때 전압과 전류는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C 값이 그림에 없으니, 어드미턴스비가 없으니 임피던스는 존재하고 C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에 일반 회로 정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임피던스 성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회로입니다. 그죠? 단거리 성전회로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때의 C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0인 거고 A나 D는 1일 거고 1번의 B 값은 Z 플러스 1이 아니라 Z 값만 주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6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 않은 목적이 아닌 것은,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 않은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Y 결선이 됐든 델타 결선이 됐든 소리액터 접지가 됐든 저항 접지가 됐든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점만 갖다가 우리가 써놓은 게 접지 목적이에요. 송전선로의 접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송전 용량의 증가가 되느냐? 접지라면 송전 용량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답이 어차피 1번이네요. 이거는 1번이고 2번에 과도한 정도가 증진된다 그랬는데 2번 과도한 정도 증진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소호리액터 접지 계통에 가시면 지락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지락전류가 아주 작습니다. 제일 작습니다. 다음에 비접지 계통에 가면 지락전류가 얘보다는 조금 크지만 지락전류가 대단히 얘도 작습니다. 직접접지 계통에 되면 한상이 지락됐을 때 지락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이 큰 지락전류가 계통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적으로 증진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왜 목적이냐? 소리액터 접지 계통으로 했을 때 좋은 것만 갖다가 접지 목적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3번에 보시면 이상전압 발생이 억제된다. 직접 접지 계통이 되면 대지의 전압 0V, 이론상 평상시에는 여기가 중성점이 같은 등전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0V가 됩니다. 그래서 절연을 할 때도 대단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상이 지락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건전한 상에는 전이 상승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한 상이 지락되더라도 건전한 상에는 전이 상승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상전압 발생이 억제된다. 직접 접지 계통에서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의 신속 확실한 동작, 직접 접지에서 지락전류가 3I0로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고장을 잘 차단할 수 있더라. 이런 장점을 갖다 놨어요. 답이 1번입니다. 1번. 성전용량의 증가는 아니다.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장점만 갖다가 이렇게 표기해 놨고요. 그 다음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 자, 37번은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달록입니다. 달록이는 무부하 상태 또는 여자 전류 중에서도 소전류만 두 개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의 운전할 수 있는 거 달록이 DS라고 합니다. DS, 디스 컨덴서 스위치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문제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는 그랬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자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라늄에 중성자가 충돌을 하면 그 중성자 충돌한 것을 속도를 확 떨어뜨려서 감소시켜서 0.025 전자볼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연료 우라늄 239라고 한다면 우라늄 239가 한 1년 8개월 정도를 사용하면 1년 8개월이니까 1.6년이 되는 거죠. 1.6년 사용을 하게 되면 연료봉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의 이렇게 중성자를 충돌시켜도 증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이 경수로에서는 그러나
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속도가 2메가 전자볼트가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속도를 우리가 핵 발전에 핵 분열 발전에 사용하는 나라는 없고요. 1메가 전자볼트 될 때만큼 속도가 떨어질 때 요거는 사용하는 국가가 있어요. 프랑스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는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고속이 됐을 때 우리가 분열한다 그래서 얘를 고속 증식로라고 합니다. 증식로. 얘는 증식이 얼마큼 되느냐? 연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루토늄도 생성하고요. 토륨도 생성하고 이렇게 고속이 됐을 때 또는 갑 경수로 중에서도 중수를 사용하는 이런 발전소에서만 뭐가 나오느냐? 얘가 많이 나옵니다. 플루토늄. 핵폭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핵폭탄. 이것을 만드는 노가 어떤 것이냐? 그리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1.1에서 약 1.3 정도의 오히려 연료가 더 튀어나옵니다. 그럼 1년 8개월 동안 운전을 했어. 연료 다 썼어요. 그래서 연료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없고 오히려 더 쓸 게 더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속로를 자꾸 만들려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것은 연료비는 싸지만 나중에 가면 뭐야 이게 폐기하는데 그 폐기 비용이 건설 비용의 몇 배쯤 된다니까 아주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답이 4번 고속증식로다. 1보다 크다. 그러면 경수로는 얼마쯤 되느냐? 0.5로 떨어집니다. 경수로는 0.5 정도로 떨어진다. 자, 다음에 39번. 보호계전기와 그 사용 목적이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요. 보호계전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보호계전기의 사용 목적이 잘못된 거 1번부터 좀 볼까요? 1번 비율차동 계전기는 발전기 내부 또는 변압기 내부에 단락 검출을 하는 놈입니다. 나중에 비율차동 계전기는 자세히 우리 실기 때 가시면 너무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 가서 하시는 걸 하고 2차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평형 계전기, PT 단선 5동작 맞고요. 3번 역상 과절 계전기 67번 계전기 과열 맞는데 요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외우시기로 하시죠. 과전압 계전기는 4번에 나와 있는 과전압 계전기는 우리가 OVR 계전기라고 하고요. OVR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입니다.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얘는 뭐냐면 과전압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겁니다. 과전압에 동작한다. 과전압에 동작하는 것이지 전류에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과부하 단락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로가 있는데 단락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몇 볼트를 수렴하죠? 0볼트로 가는 거죠. 왜? 요게 단락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전이에 차가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여기다 테스터기 갖다 데려놓고 테스터기를 이렇게 대놓고 전압을 체크해봐야 0볼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전압이 안 생기잖아? 단락이 되면 어떤 게 생기느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단락전류, 큰 단락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OVR 계전기는, 과전압 계전기는 과부하 단락사고에 동작하는 것이 아니다. 과전압에 동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0번. 마지막 문제를 좀 보시면, 송전선로의 정상 임피던스를 Z1, 역상 Z2, 영상 임피던스를 Z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송전선로다. 그러면 송전선로에 영상분과 정상분, 역상분이 있는데요. 이 크기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정상분이나 아까도 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역상분은 그 크기가 Z1은 Z2는 그 크기가 같습니다. Z로 같고요. 이 영상분이라는 놈만 어떻게 들으냐? 얘는 정상분 임피던스의 약 4배쯤 됩니다. 4배쯤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요. 답이 1번에 있겠습니다. 2번이네요. 2번. 답이 2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송전선로일 경우에고요. 참고로 알아두실 게 TR일 경우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서는 Z0나 Z1이나 Z2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두 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7년도 1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